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호텔 신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성급 가장 럭셔리 호텔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남산에 있는 그 서울 신라 호텔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냥 그때 봐도 딱 낡았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예전부터 계속 이제 한옥 호텔을 짓겠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제 그 사이즈를 좀 낮춰서 신라 스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저가 호텔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좀 럭셔리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이런 호텔 그러니까 이 트래블 리테일 해가지고 이런 면세점 사업을 이제 벌이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이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이 호텔 신라의 사업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부유층마저도 어렵게 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호텔 신라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유층이 찾는 그런 숫자가 그렇게 빠르게 늘지는 않아서 그 바람에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지는 않았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호텔 신라는 전국에 이 호텔들을 갖고 있고 그 이 호텔들은 그 나름대로 뭐 전국의 주요 도시 쪽에 이제 관광지마다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이 확 좋아져요. 하지만 대부분 다 지금 그렇게 좋은 국내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투숙객들의 이제 그러니까 이 방 이용료나 이런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객실 이용률이. 그러다 보니 여기에 뭐 연회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것도 많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국내 내수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런 데 소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호텔업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서 이런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줬던 이 면세점 쪽도 별로 그렇게 실적이 안 좋은 상태예요.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살아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언제든지 이 면세점 쪽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이런 뭐 감염병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훅 들어가죠. 특히 이제 홍콩의 챔나콕 국제공항 쪽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한 1000평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번에 코로나가 재발됐다고 그래가지고 재확산됐다고 해서 홍콩을 찾는 이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대한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 1분기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TR 쪽, 면세점 쪽이 그래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호텔 레저 쪽은 이게 계속 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 이게 가장 큰 그 호텔과 레저 쪽 이쪽이 가장 큰 사업 분야인데도 이쪽이 이제 내수 경기 때문에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그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연결손익계산서 1분기 걸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영업손익이 24억 적자로 돌아섰어요. 이거는 비용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그 회사 쪽에서도 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놓쳤다는 건 그것도 이제 손실 규모가 한 24억 정도면 충분히 그 막을 수도 있었지만 이걸 못 막았다는 건 그 경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 징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단히 실망스럽긴 한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1분기에 61억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 보면 전반적으로 뭐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붙으니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그 호텔 신라의 사업성 지금 현재로서 1분기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말 그대로 가장 첫 번째는 내수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렇게 럭셔리한 이 브랜드들도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 정도로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여행에서 이런 이 면세점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면세점에 대한 사용료, 그러니까 면세점에 입점하기 위해서 입점료나 이런 것들 내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여기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공항이나 이런 면세점이 어떻게 보면 이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건 옛날 말이 된 것이죠. 그나마 다행한 건 국내 관광객, 국내 관광으로 온 해외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시내 이런 면세점 이런 쪽이 그나마 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최대주가 삼성생명이고 이쪽이 7.3%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나 삼성증권 이렇게 계열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삼성그룹의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집안의 딸이 사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계열 분리된 줄 아시는데 아직까지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 지분이 16.9% 정도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이 최대주 지분을 좀 늘려서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이부선 씨가 개인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든지 그렇게 해서 계열 분리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최대주로 이쪽 지분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한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가 전체 73%라 굉장히 비중이 큰 편이죠. 근데 요번에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 시니어 쪽 사업을 요번에 그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호텔 사용하는 그 부유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비를 줄이면서 럭셔리 호텔도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이 연세가 많으신 시니어급들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호텔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러니까 아주 비싼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에 호텔 롯데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해서 이런 시니어 레지던트 브랜드인 VL을 런칭을 했고, 이 롯데 호텔의 이러한 시니어 브랜드를 보고 호텔신라도 이 시니어 레지던트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사업 목적에 집어넣은 것이죠. 왜냐면 점점 돈은 있는데 연생을 좀 이렇게 호텔 서비스 같은 걸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남들처럼 그런 요양원 들어가서 그런 대접 받지 않고 좀 럭셔리하게 살면서 마지막에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돈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니어 레지던트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쪽이 이 서구에서는 그 연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 연금에서 이 레지던트 피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연금에서 모든 게 다 처리되고 이 레지던트 서비스는 병원과 연계가 돼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비용 내에서 커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런 사업이 우리나라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미 우리 산업화 1세대들은 은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확실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호텔신라도 이제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고 관련된 브랜드나 이런 사업을 위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된 상품을 내놓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이제 그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인식이고요. 이게 지난 연말 12월 달에 윤석열이 바보 같은 짓만 안 했으면 이미 진작에 이런 외국인들의 국내 방한이 더 훨씬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게 늦었지만 올해는 확실히 중국이 이제 무비자 이 관광객들도 받아주고 하면서 전체 숫자에서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호텔신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과연 많이 방문해 줄 것인가가 호텔신라에게는 관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지노나 이런 것과 또 연계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호텔신라 쪽도 중국이나 일본 쪽의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화롭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외국인들 중에 부유층들의 관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 안전한 나라이고, 또 나름대로 좀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그 상품들이 싸 보인다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이 신라 호텔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다는 것을 지난번 12월 9일 날 35,900원을 찍었고, 이제 이게 바닥 가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35,900원부터 지금 올라와서 지금 46,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기본적으로 이 호텔신라가 흑자 전환하면 6만원까지도 올라갈 겁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지금 주면 한 30-40% 정도 주가 상승률이 높고, 그 흑자 전환 폭이 더 커질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이 지분들은 장기적으로 호텔신라가 이 주주가치 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 투자가들에게, 그 소액주주에게 베네핏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고 값이 쌀 때 이런 배당주나 이런 쪽에서 미리 선취매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